Sweet is the ring of words 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Fair the fall of songs when the singer sings them. Still they are caroled and said, on wings they are carried. After the singer is dead and the maker buried.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신생 브랜드 스코브 안데르센을 한 번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코브 안데르센은 2013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바스찬 스코브와 토마스 안데르센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로부터 받은 영향을 북유럽 특유의 감성으로 발전시킨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시계들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844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리뷰를 하고 나서 이 회사의 다른 모델들이 어떤지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이 과연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케팅 중심의 회사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진지하게 시계에 접근하는 회사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진지한 시계 회사로 여겨지길 바라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포부는 컬렉션의 이름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은 시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이 일어났던 해를 모델의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리뷰한 1844 크로노그래프는 처음으로 리셋 기능이 있는 크로노그래프가 발명된 1844년에서 이름을 가져온 거고요. 오늘 리뷰할 쿼츠 모델의 이름인 1969는 세이코의 첫 상용 쿼츠 시계가 발매된 1969년에서 나온 겁니다. 역시 오늘 살펴볼 오토매틱 모델의 이름인 1820 역시 별도의 열쇠 없이 시계의 시간을 조정하고 동력을 줄 수 있도록 한 키리스 웍스가 발명된 해를 기리고 있습니다. 보통 신생 브랜드들은 초반에 자기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대에 올인을 하고 점차 고급 시계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은 통상적인 경향과 다르게 굉장히 폭넓은 가격대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시계 대기업처럼 30만원 전후의 보급형 쿼츠 시계부터 100만원대 오토매틱 시계, 심지어 400만원이 넘는 한정판 시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를 3개째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코브 안데르센은 다니엘 웰링턴이나 MBMT 같은 양산형 저가 미니멀리즘 시계, 이른바 패션 시계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시계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신생 회사들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데서 물건을 싸게 떼오면서 시계를 못 만들어도 티가 나지 않아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스코브 안데르센은 그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리뷰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살짝 융한스의 다이얼을 참고한 게 아닌가 했는데 다른 시계들을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브랜드의 디자인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고 시계의 품질에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격 정책입니다. 일부 리뷰어나 광고 같은 데서 가성비 브랜드로 스코브 안데르센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크게 동의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리뷰한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시계들이 스펙에 비해서 살짝 비싼 면이 있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와 달리 가격 정책이 직구보다는 매장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곳곳에 매장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이나 매장에 전개를 했을 때는 별로 비싸다는 생각 없이 지름신을 유발할 것 같은 예쁜 디자인의 시계들이긴 한데 매장 없이 운영되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스펙만 본 사람들이 이 시계를 사려 할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직원분을 따로 두고 있고 한국어 주문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배송도 빠르게
빠르고 고개긍대나 AS도 빠릿빠릿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첫 번째 리뷰에 받기는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보급형 모델인 남녀 공용 쿼츠 시계 1969와 야심차게 내놓은 오토매틱 시계인 1820입니다. 1969 같은 경우에는 바우하우스풍의 커플 시계나 정말 클래식한 작은 사이즈의 드레스 시계를 찾는 분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1820은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제법 하이엔드 느낌을 풍기는 드레스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합니다. 리뷰용 샘플은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저희 채널에 무료로 제공을 해주었고요. 리뷰용 샘플 이외에 다른 금전적인 지원이나 편집권에 대한 개입은 전혀 받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네, 첫 번째로 리뷰할 시계는 1820이라는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가격이 64만 8천원인데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7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820이라는 모델의 이름은 킬리스 월크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 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스코브 안데르센 본사의 코펜하겐 전시장이 위치해 있는 주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한다고 할 만한 모델인데 이름만큼이나 제품의 개성이 뚜렷하고 품질이 괜찮아서 리뷰하는 게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시계였습니다. 웬만한 하이엔드 시계 못지않은 디자인과 외장을 갖고 있는 시계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과 무브먼트는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총평 때 다시 한번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0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5mm입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이 시계는 남녀 공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중간 사이즈의 남자 드레스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50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두께는 돔형 시계 유리를 포함하면 12.5mm 정도고요. 유리를 제외한 부분의 두께는 11mm입니다. 얇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디자인을 감안하면 딱 적당한 두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게는 69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러그는 20mm라서 쉽게 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나오는 모든 시계줄은 이렇게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 있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가죽 스트랩은 20mm 너비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을 채택을 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이 얇은 베젤 부분에만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마치 다이버 시계에나 들어갈 법한 굉장히 거친 느낌의 브러쉬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밋밋하고 존재감 없는 케이스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3시 방향의 유두에는 폴리시로 피니시를 해서 나름대로 케이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어지간한 고급 시계 못지않은 윤곽이 분명한 러그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옆에 있는 오리스의 빅크라운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러그의 윤곽만 봤을 때는 어느 시계가 더 하이엔드 시계인지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보통 바우하우스풍의 시계들이 케이스의 부피나 물질감 같은 거를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케이스를 얇고 밋밋하게 디자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시계는 독특하게도 두드러진 윤곽과 거친 피니시에 존재감 있는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착용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케이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납작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을 잘 감싸도록 러그를 곡선으로 만든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커다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습니다. 외부만 곡선이고 내부는 평면인 싱글돔 형태의 유리이기 때문에 다이얼을 돋보기처럼 확대해주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크림색의 화이트 다이얼의 바깥쪽으로는 그 철도 모양의 챕터링을 따라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다이얼의 중앙에는 분과 초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동그랗게 원을 이루면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이 아주 작게 그렇지만 높은 해상도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작기 때문에 로열 블루 색상의 부착된 인덱스들과 시분침이 더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효과가 납니다. 보통은 시분침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초침에 먼저 시선을 주고 싶습니다. 폴리시된 바늘 형태의 초침의 4분의 3 정도 위치에는 스켈레톤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원이 달려 있는데요. 이 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분과 초를 나타내는 프린트의 숫자들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초침이 다이얼을 지나가면서 정확히 몇 초를 지나는지를 원안의 숫자들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챕터링 끝까지 가닿는 초침의 길다란 길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초침의 멋짐이 시분침을 가리면 안 되겠죠. 로얄 블루 색상의 시분침은 하이엔드 드레스 시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른바 랜스 시분침입니다. 다이얼과의 색상 대비는 물론이고 시분침 자체의 윤곽이 선명하기 때문에 시계의 인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초침과 마찬가지로 분침의 길이도 다이얼의 거의 끝까지 다다르도록 우아하게 빼두었습니다. 다이얼 전체에서 시분 초침의 비례가 시계의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이 다이얼을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다이얼은 아닙니다. 날짜창을 이번에도 버리지 못하고 넣었는데요. 날짜창 옆에 데이트라는 문구를 써놓고 다이얼의 전체적 디자인 안에다가 날짜창을 포섭하려는 시도는 귀엽게 느껴집니다만은 전에 리뷰했던 1844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이얼의 다른 프린트들에 비해서 날짜창의 크기가, 특히 숫자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6시 방향에 있는 1820 오토매틱 같은 문구도 다른 다이얼의 프린트들에 비해서 다소 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 하단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이 아주 얕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양각 부분에는 다 폴리시를 해놨고요. 폰트나 로고, 특히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 그림이 주는 산뜻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세이코사의 NH35A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정도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입니다. 수동 감기를 지원하고 1호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인데 보통은 이 시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식적인 오차 범위보다는 아주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NH35A 무브먼트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널리 쓰이고 있는 무브먼트고 안정성이 오랫동안 검증된 무브먼트이긴 한데 문제는 이 무브먼트의 이미지가 고급 시계보다는 중저가 시계에 많이 쓰이는 무브먼트라는 이미지여서 이 부분을 좀 아쉽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도 다른 부분들을 다 고급스럽게 잘 해놔서 무브먼트가 특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용두는 요즘 유행하는 납작하고 좀 넓은 용두인데 형태도 그렇고 코인 엣지도 잘 되어 있어서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잡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동 감기의 느낌도 부드럽고 좋고요. 물론 세이코 무브먼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용두를 반쯤 뽑았을 때 날짜창을 변경하는 느낌이라든지 용두를 완전히 뽑아서 해킹이 되고 분침을 조정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짜여진 용두인 것 같습니다. 기본 브라운 색상의 가죽 시계줄은 정장 시계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줄입니다. 악어 가죽 무늬를 넣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어 가죽은 아니고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악어 가죽 무늬를 넣은 겁니다.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갔고 냄새나 촉감도 좋습니다. 탱버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보던 표준적인 버클입니다. 그리고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브러쉬 처리로 이렇게 피니시가 돼 있는데 버클을 이렇게 폴리시로 피니시를 한 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버클의 품질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스코브 안데르센은 언제나 시계줄을 공짜로 하나 더 고를 수 있는데 저는 파란색의 나토줄을 골랐습니다. 브라운 가죽줄을 사용했을 때랑 시계의 인상이 확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볍고 편안한 일상용 시계 느낌의 연출을 원하신다면 이 파란색의 나토줄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토줄 자체는 별로 특이할 만큼 품질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평균적인 품질에 쓸 수 있는 나토줄입니다. 총평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드레스 시계를 단순하게 베낀 것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하다 만 것 같은 아니한 미니멀리즘 시계도 아니고 스코브 안데르센만의 느낌을 풍기는
꽤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 시계를 차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고급스러운 마감도 좋습니다. 다만 무브먼트에 비해서 시계 가격이 살짝 비싸다는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단순 스펙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1969 쿼츠 시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세이코의 쿼츠 시계가 처음 상용화된 연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시계인데요. 30만원 전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가격이 살짝 다를 수 있고요. 덴마크에서 배송이 되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관부가세 18.8%를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30만원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6mm 사이즈랑 39mm 사이즈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 그리고 중간 정도 손목이 되는 분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커플 시계로 맞춰보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리뷰할 모델은 케이스 지름이 36mm 버전입니다. 러그투러그 같은 경우에는 40mm인데요. 6인치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보면 크지 않고 적당하게 느껴지죠? 36mm는 정말 클래식한 사이즈의 드레스 시계를 원하시는 남자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합니다. 30년대, 40년대 남자 시계들은 사실은 다 이 사이즈였으니까요. 7인치 둘레 제 손목에 올려둔 느낌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쿼츠의 이점을 살려서 유리를 포함해도 두께가 9mm로 아주 얇게 잘 나온 시계입니다. 유리를 빼고 재면은 7mm로 아주 얇은 시계입니다. 방수 성능은 30m로 생활 방수 수준이고요.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도 35g으로 아주 초경량의 시계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18mm고요. 기본 가죽줄은 18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6mm로 이렇게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의 가죽줄입니다. 이 시계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골드 도금이 되어 있고요. 도금이 안 들어간 일반 스틸 색상의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케이스 전반을 폴리시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베젤이든 러그든 얇게 만든 데다가 그나마도 다 곡선으로 생겨서 케이스의 부피감을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케이스는 마치 다이얼과 시계줄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용두는 이런 미니멀리즘 경향의 시계에 잘 어울리게 작은 사이즈로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름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 사인드 크라운인데 엣지도 넣어가지고 잡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계 유리는 살짝 도명태의 미네랄 크리스탈입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아까운데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넣으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다이얼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다이얼은 골드 색상의 케이스와 아주 좋은 대비를 이루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검정색에 가까운 파란색인데 밝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파랗게 빛이 납니다. 분초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챕터링 바깥으로 밀어낸 건 바우하우스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시계에서 많이 보던 배치인데 아니하게 여기서 디자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폴리시된 금색의 인덱스들이 그 안쪽으로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재밌는 선택입니다. 역시 금색으로 도금되고 폴리시가 되어 있는 길게 늘어진 나뭇잎 형태의 시분침과 길다란 바늘 형태의 초침은 다이얼의 전체 사이즈와 비례가 잘 맞는 편입니다. 미니멀리즘 시계들이 어처구니 없이 시분 초침들이 짧은 경우가 있는데 스코브 안데르센은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는 번잡하지 않게 12시 방향의 로고, 6시 방향의 모델명과 회사 이름으로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와 하단에는 코펜하겐의 스카이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보급형 모델이어서 그런지 덜 신경 쓴 느낌, 많이 단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스위스의 론다사의 763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한 달 오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정도 되는 통상적인 쿼츠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배터리 수명은 3년 4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금도금이 되어 있고 인공보석이 5개 들어간 무브먼트여서 다른 저가 무브먼트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쿼츠는 사실 품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오타의 저가 무브먼트를 써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유리를 미네랄이 아니라 사파이어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시계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이 점은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용두는 작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잡기 좋고 잘 돌아갑니다. 바우하우스풍 디자인의 용두가 너무 크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죠. 용두를 이렇게 뽑아서 돌려보면은 헐겁지 않고 제법 잘 짜여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돌리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되고. 기본 브라운 색상의 가죽줄은 방금 전에 리뷰한 1820과 달리 무늬가 안 들어간 소가죽 시계줄인데 클래식한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이랑 대비가 좋아서 시계 얼굴을 더 돋보이게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갔고 냄새나 촉감도 좋습니다. 시계줄의 품질은 스코브 안데르센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너스 시계줄로는 회색의 스웨이드 가죽줄을 골랐습니다. 이 회색이 다이얼의 푸른색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이라는 점을, 세무 가죽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기본 갈색 가죽줄이랑 두께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퀵 릴리즈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쉽게 시계줄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은 이 1969 모델은 커플 시계를 찾고 있는 연인들이나 작은 드레스 시계를 찾고 있는 남자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목적을 위해서는 가성비랍시고 스펙을 억지로 꾸역꾸역 채운 시계보다는 이 시계처럼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은 시계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 스코브 안데르센이 꽤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 두 개를 동시에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패션 시계랑 구분되는 진지한 시계 회사로서 좋은 발걸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내딛고 있는 시계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